그리고 이제 7번째, 네. 기업의 성장 주기에 투자하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장기 투자하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사람들이. 예. 근데 저는 장기 투자하라는 얘기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장기 투자해가지고 잘 되는 기업은 그 성장을 하지만 네. 잘 안 되는 기업들은 뭐 망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기업의 성장 주기에 투자하라. 과거에는 이제 아무리 좋은 주식이라도 쌀 때 사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이 얘기를 이제 농부 입장에서 보면은 뭐 우리 삶이 지속되는 한 우리 그 삶의 터전인 기업에 네. 지속적으로 투자를 해주는 게 저의 어떤 투자자의 책무다 이런 의미에서 봤을 때 기업의 이제 성장 주기에 투자하라는 얘기를 네. 합니다. 방금 그 하신 말씀에 장기 투자가 곧 방치 투자는 아니다라는 그렇죠. 것들이 이제 많은 분들이 요즘에 좀 깨닫고 계시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주식 투자는 그래도 그 이게 성장하는 기업들 꾸준히 이익을 내면서 매출액이 늘고 또 이익이 늘고 그리고 또 그 이익을 이렇게 일정 부분 주주와 향유하는 그 주주와 함께 배당을 통해서 공유하는 그런 기업들은 제가 이제 몇 가지 사례를 놓고 보면 네. 이 장기 투자하면은 크게 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제가 이제 투자한 사례인데요. 네. 이제 그 보령자 같은 경우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게 이제 차트입니다. 네. 제가 그 2000년도에 매출액 그 1000억에 뭐 이익이 한 60억, 2001년도 1173억에 132억 정도 이렇게 이익 나는 시기에 제가 투자를 했습니다. 오, 20년 전 얘기네요. 그렇죠. 예. 이때 이제 회사를 수없이 다녔습니다. 이 뭐 본사 종로에 있는 본사까지, 그다음에 또 금정역에 있는 연구소까지, 그다음에 안산에 있는 그 공장까지 다니고 이러면서 그 당시에 그 지금 액면가 지금 500원짜리입니다. 네. 그 당시에는 액면가 5,000원이었거든요. 11,000원대부터 13,000원대까지 주식을 샀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제 1,000원대에서 그 뭐 1,300원까지 샀죠. 액면가 기준하면. 그래가지고 제가 2001년도 9.11 테러 때 이 주식이 1,300원까지 가다가 순식간에 그 1,100원까지 떨어졌습니다. 그 이후에 제가 이제 5년 정도 가지고 있다가 28,000원에서 33,000원대 팔았습니다. 그 당시가 이제 2005년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 주식이 그 한 15년이 흘렀습니다. 근데 지금 더 많이 액면가 5,000원 기준에서 지금 한 3만 원, 4만 원대잖아요. 네네네. 지금 24,000원대 이렇게 돼 있으니까. 23,000원, 4,000원 왔다 갔다. 네, 지금 제가 이 가격대 지금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그림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은 야, 이게 주식 투자가 사고 팔고 해가지고 돈 버는 것 같지만은 이렇게 그 장기 투자하는 게 훨씬 수익이 높다. 진짜 좋은 기업 성장하는 회사, 제대로 된 회사를 찾을 때. 그래서 제가 이제 기업의 성장 주기에 투자하라는 얘기를 이런 기업을 이제 그 주식 투자하면서 많은 기업이 아니라 3-4개 정도만 찾아도 평생 경제적으로 자유롭게 살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2000년에 투자를 시작하셔서 2005년에 파신 케이스. 근데 그 지금 15년이 흘러서 그 주식을 다시 사고 있는. 그때 가격으로 따면 10배가 이제 오른 가격으로 10배가 뭡니까? 한 20배 오른 가격으로 다시 사는 거죠. 10배가 오른 가격으로 사네요. 네네네. 그런데 이외에도 그래서 이제 그럼 과연 뭐 지난주에도 뭐 이렇게 그 제주도 가서 이제 강연을 이렇게 한번 하고 왔더만은 요즘 사람들이 뭐 카카오 지금 투자해도 되나요? 아니면은 뭐 지금 가격에 들어가도 LG화학 뭐 투자해도 되나요?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투자 못합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기업이 우리 글로벌 기업으로 꾸준히 성장해 나갈 수가 있다. 그래 그거는 근데 나의 그 몫은 아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 그게 이제 3-4년, 4-5년 전에는 주가가 그렇게 비싸지 않았지 않습니까? 카카오도 뭐 이렇게 10만 원대였고 LG화학도 20만 원대 초중반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투자를 지금 이제 늘리고 있는 게 이제 CJ제일제당 같은 경우. 요거는 이제 순전히 제 관점에서 바라보는 시각으로 보고 제가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뭐 이 방송을 이제 보고 있는 사람들도 결국 이제 본인이 판단해서 이게
뭐 공감을 하면 예. 본인들도 할 수 있겠지만 또 제가 이렇게 투자한다고 해서 이게 뜻대로 된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근데 저는 거의 뭐 한 10년 보고 하시는 거니까요. 진짜. 이런 예. 기업들은 CJ 제일제당 같은 경우는 이제 그동안에 그 이제 국내 내수 기업이었다고 하면 이제 네. 코로나로 인해서 그 한국 이상이 많이 높아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K컬처 포함해 가지고 이제 K푸드까지. K푸드. 그래서 그 CJ 제일제당에서 만드는 그 비비고 만두나 이런 것들이 미국에서 1조 이상 팔린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녹할 업체 공장을 만들어서 그래서 직접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계속 확장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기업들도 뭐 성장 모멘텀이 있어야 되는데 그 CJPHA라고 해양 생분해 이 플라스틱 네. 그걸 이렇게 만든 회사가 그 미국과 일본, 한국에 이 세 개 나라밖에 없습니다. 이제 그 중에 이제 CJ 제일제당이 PHA라는 그 이 생분해되는 네. 이런 플라스틱을 베트남에서 지금 이제 생산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5,000원 같은 게 이게 선구매돼서 이렇게 지금 팔리고 있는데 이런 성장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이제 장기적으로 좀 투자하면 좋겠다. 그런데 이런 기업들도 지금 팬데믹으로 인해서 굉장히 그 이익이 많이 낮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게 사람들은 이제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보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 아하. 이제 영업 환경이 뭐 이렇게 계속 우호적으로. 예, 글로벌 네. 이제 기업으로 이제 거듭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제 길게 보고 투자해 놓으면 좀 시가총액이 좀 6, 7조 되는데 좀 더 커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좀 투자를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KTNG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이 KTNG도 사실 이제 2008년도에 보면은 그 10대 그룹에 들었었는데 계속 그 손익은 뭐 좋아지는데 매출액도 늘어나고 이제 ESG와 관련해 가지고 연기금이 이제 지분을 줄이면서 그렇죠. 이제 주가가 크게 못 가고 있는데 여기도 이제 그 전 세계로 이제 수출을 하고 있잖아요. 40여 개국으로. 네. 그다음에 해외 판매 제품 수도 뭐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 지금 대만이라든가 베트남이라든가 네. 뭐 몽골 또 더 나가서 이제 미국까지 이렇게 확장되니까 이런 기업들도 뭐 돈 잘 벌고 네. 뭐 버는 거에 50% 이상 배당을 주니까 장기적으로 이렇게 투자해놔도 참 좋은 기업이다. 네. 라고 이제 판단을 해서 이제 투자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그 삼성증권이나 NH투자증권 뭐 자산의 축이 지금 이 자본시장 쪽으로 이렇게 움직이면서 플랫폼 창구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네. 예, 그래서 가장 지금 돈을 잘 버는 금융회사가 뭐 생보도 뭐 아니면은 그 카드사도 네. 은행도 아니고 네. 이 나는 금융투자회사다. 그런데 이런 회사들은 지금 큰 돈을 벌고 있습니다. 네. 엄청난 돈을 벌고 있는데 이게 이제 많은 사람들의 인식 속에 증권회사라는 인식이 많이 강하잖아요. 네. 그런데 2011년도에 그 금융시장 자본시장법이 통합이 되면서 네. 이제 금융투자회사로 업무 영역이 없어져서 예. 증권회사도 하나의 그 투자회사 형태로 종합금융투자회사. 예, 예. 바뀌어졌기 때문에 개별 기업 형태로 봐야 된다. 아하. 그래서 지금 아마 증권사들도 이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차별화되는 것 같아요. 굉장히 이제 실적을 내는 사업 부문이 굉장히 다양화됐죠. 옛날에는 그렇죠. 거의 뭐 브로커리지 네, 수수료 수입으로만 먹고 살았다면.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이런 기업들도 뭐 회사가 이렇게 성장을 하면서 그 이익을 많이 내고 배당 성향도 좋기 때문에 네. 장기적으로 투자해도 뭐 나쁘지 않겠다라는 이제 판단에 저도 이제 투자를 늘려가고 있고요. 뭐 이제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은 이제 길어지긴 한데 많이 제가- 나오는데요. 근데 사실 요거를 또 혹자들은 추천주로 알아들을 수도 있어서 절대 그거 그거는 아니고요. 절대 아닙니다. 제가 이제 이 투자 10계명을 만든 이유가 과연 그러면 이제 오늘의 주식농부는 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부자가 됐느냐 네. 이런 부분이 궁금할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저는 이런 관점을 보고 기업을 선정을 해서 그 3, 4년, 4, 5년 장기적으로 이렇게 투자를 해왔기 때문에 그 오늘의 부를 이루었거든요. 저는 이것을 내가 공유하고자 하는 것이지 네. 제가 여기서 이걸 뭐 투자를 하십시오. 뭐 이렇게 권유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아유, 그럼요. 그러면 만약에 이거를 박용옥 대표의 관심주로 이해를 하신다면 진짜 거의 한 최소한 5년 이상 동행하실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는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네. 아니 그래서 그 투자와 관련돼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뭐 나는 어떤 시각을 바라보고 네, 이렇게 내가 투자를 하는지 많은 사람이 궁금해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제가 얘기하는 것은 지금 뭐 이렇게 투자하는 기업도 있고 네. 여기서 내가 투자하지 않는 기업도 있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이제 미투젠이라는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소셜 카지노 사업 소셜 카지노 업체입니다. 네. 이제 소셜 카지노 산업 업체고 이게 여기 상장이 얼마 안 됐잖아요. 홍콩에 있는 법인입니다. 예. 그다음에 연구 인력이 이제 베이징에 있고 네. 중국 기업이다 보니까 네. 차이랄 리스크 해가지고 기업은 굉장히 좋은데 우리 한국의 미투온이라는 회사가 인수를 해서 예. 정말 버는 거에 40% 정도 배당을 통해서 성과를 공유를 하고 가져오죠. 예. 받아오죠. 그리고 이 회사의 수익 모델이 네. 뭐 애플이나 구글 통해서 북미나 네. 유럽에서 90% 이상 이렇게 수익을 올리는 회사거든요. 그쪽 이제 앱스토어를 통해서 이제 다운로드 받아서 사람들이 이제 쓰고 그래서 이제 이 회사가 카지노 소셜 업체인데 네. 이제 캐주얼 게임도 이렇게 아마 론칭을 지금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 이제 그렇게 되면은 회사가 좀 성장할 수 있겠다라는 판단에 이제 이런 기업들도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KCC 같은 경우도 2년 전에 이제 모멘티브라는 실리콘 부품 소재를 만드는 회사를 이렇게 인수를 했습니다. 네. 근데 이거 인수할 당시에 주가가 한 35만 원 정도 됐었는데 네. 이걸 이제 인수하면서 비싸게 인수했다. 그리고 이제 팬데믹으로 인해서 미국 경기가 좀 어려워지면서 네. 이 회사가 좀 적자가 나고 이래서 주가가 15만 원까지 빠졌다가 네. 최근에 또 미국 경기가 좀 이렇게 세계 경기가 살아나면서 네. 굉장히 지금 잘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주가도 지금 뭐 30만 5만 원까지 좀 올라와 있죠. 네. 그래서 이 KCC도 오너 입장에서 볼 때는 뭐 이 페인트라든가 유리라든가 또 기타 이제 건축 자재를 만드는 회사인데 이게 내수 기업이었지 않습니까? 네. 오너 입장에서는 뭔가 이제 글로벌 기업으로 가려고 하면 이 KCC가 삼성 물산 지분을 9.3%인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많이 갖고 있죠. 이런 투자 회사인데 이런 관점에서 이제 저는 보고 이제 투자를 했던 것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삼성그룹 중에서 이제 삼성물산을 뭐 제가 최근에 새롭게 지금 편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세요? 사실은 이제 삼성그룹은 뭐 삼성전자가 있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있고 뭐 삼성 SDI 포함해서 여러 기업들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해서 뭐 한국 증권 시장에 등록이 돼 있기 때문에 저표가 된 기업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왜 자회사 지분 가치만큼도 반영이 안 되느냐 하는데 또 그 자회사들은 다 상장이 돼 있기 때문에 똑같이 지분 가치를 평가를 받으면 이게 더블 카운팅이 돼버리는 약간 또 오류가 생기기도 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또 지주사는 디스카운트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또 이렇게 좀 보시는 분들도 있고 되게 좀 어렵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지주회사들이 계속 이제 벌려서 뭔가 이렇게 투자를 하고 뭔가 이렇게 성과를 공유치는 못해 왔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그런 어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이제 뭐 지정학생 리스크라든가 기업 지배구조 문제라든가 낮은 배당 성향을 얘기를 해왔는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렇게 개선이 돼가고 있는 과정에 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내 포토의 많은 부분이 이제 지주사 중심으로 이렇게 편입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런 기업들은 어찌됐든 굉장히 좀 뭐 한 많게는 40-50% 적게는 뭐 30-40% 이상 이렇게 저평가돼 있습니다. 네. 예, 그런 의미에서 이제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또 삼성생명 삼성바이오로직스 지분을 가지고 있고 이 사업 자체가 이제 건설 또 상사 그리고 또 레저 뭐 용인 에버랜드도 지금 삼성물산 그렇죠. 거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패션 문제라든가 뭐 또 먹는 식자재까지 전반적으로 코로나 이후로 이제 굉장히 어려웠는데 이런 부분이 이제 해소되고 있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도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면 좀 재평가를 좀 받지 않을까 해서 제가 관심을 가지고 이제 포트를 늘려가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네. 이제 8번째 단락으로 어느덧 넘어가야 될 때가 됐네요. 예. 결국은 뭐 주식 투자는 농사다. 농사. 주식 농부. 네. 농부가 농사 짓듯 투자하면 누구나 이렇게 성공할 수 있다. 돈이 피어나고 있네요. 돈나무를 심었나요?
제가 네. 뭐 주식 투자는 농사다. 사람들이 이제 그 저한테 왜 주식 농부가 되었느냐 네. 이런 얘기를 많이 묻거든요. 그래서 네. 제가 이 머니 인사이드라고 해서 매경에다가 그 글을 올렸습니다. 예. 슈퍼개미와 주식 농사꾼이라는 2008년도 12월 25일 날 이렇게 출고된 건데, 예, 2008년. 예. 여기 이제 사람들은 나를 이제 슈퍼개미라고 부른다. 네. 그러나 슈퍼개미라는 용어에는 왠지 투기적 거래자라는 의미가 강해 탐탁지 않다. 나 자신은 주식 농부다. 네, 네. 주식 농부나 주식 농사꾼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농부의 심정으로 주식 투자를 한다. 농부는 좋은 씨앗을 골라 좋은 토양에 뿌려 정성을 다해 가꾸고 열매를 수확하기까지 끊임없는 관심과 애정을 쏟는 사람 아닌가. 농사는 인고의 시간을 보내지 않으면 제대로 된 결실을 수확할 수 없듯이 기업에 대한 투자도 마찬가지다. 나는 투자 종목들을 20개 이상으로 늘리지 않는다. 종목이 너무 많으면 관심과 열정이 분산되기 때문이다. 나는 관심이 가는 기업을 발견하면 조기에 일정 부분 주식을 사두고 그 회사를 면밀히 관찰한다. 투자한 지 3, 4년이 지나면 그 회사 임직원들과 동화되고 회사도 나를 동반자로 여긴다. 투자한 기업과 꾸준히 소통하지 않으면 소기의 투자 목적을 달성하기란 쉽지 않다. 주식 농사꾼으로서 일하는 것이 바로 투자를 하는 자세가 아닌가 싶다. 경기에 좋고 나쁨에 관계없이 항상 주식 투자를 업으로 삼고 있는 나로서는 회사 실적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속적인 기업 방문과 대화를 통해서 관계자들이나 경쟁업체 의견까지 청취하고 현장을 방문해서 술 한잔 하다 보면 회사의 미래를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다. 의외로 중요한 정보 사항이 말단 직원들과 경쟁업체에서 나오는 사례가 많다. 이런 과정에서 아니다 싶은 기업이 있으면 손실이 나더라도 팔고 나온다. 2000년도부터 약 6년 동안 투자한 모 제약회사가 그 사례다. 이 회사는 이익이 나면 연구개발과 시설 투자, 판촉, 홍보비 등에 사용하면서 이익 규모를 줄였다. 회사는 세금을 줄이는 목적이었겠지만 이는 투자자 처지를 도외시한 것이다. 요즘과 같은 상황에서 장기 투자에 대한 의문점을 제기하는 사람이 많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좋은 기업, 경쟁력 있는 기업에 장기 투자해야만 승산이 있다. 세계 경기 동반 침체로 투자할 기업이 많지 않지만 무차별적으로 하락한 지금은 좋은 기업을 싸게 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 때문이다. 내가 전업 투자자로 자립할 수 있었던 것도 2001년 9.11 테러 당시 헐값에 좋은 기업을 싸게 사서 부유했기 때문이다. 어려운 시기일수록 직접 사업을 하거나 현금을 쥐고 있는 것보다 경쟁력 있는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 나에게 더 많은 부를 안겨줬다. 어려운 시기는 시간이 지나면 빠르게 극복된다. 나는 특별한 재주가 있어서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잘 하려고 많은 노력을 할 뿐이다. 남들보다 내가 투자한 기업에 많은 애정을 갖고 주주로서 역할을 다하려고 노력한다. 이런 것은 투자한 회사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서만 추이를 알 수 있고 그래야만 주가 흐름도 나름대로 파악할 수 있다. 물론 실책할 수도 있다. 현재 투자하고 있는 대동공업 역시 저평가된 종목에다 농업용 기계제도 분야 1등 기업으로 식량 자금률 충족을 위해 가능성이 큰 종목이라고 판단했다. 올해는 턴어라운드를 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뜻하지 않는 엔화 부채로 환차손만 130억 원에 달해 적자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대동공업이 엔화를 빌릴 당시 엔화당 850원이었던 환율이 지금은 1,500원 가량으로 올라갔다. 이런 부분은 투자자로서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다. 대동공업 역시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해 보유 기간을 더 늘리고 있다. 하지만 대동공업 미래에 대해 확신을 가지고 있어 지분을 계속해서 늘리고 있다. 장기 투자와 관련해 한마디 하고 싶은 것은 국내 주식시장 환경도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중 하나가 비정상적으로 커진 파생상품 시장이라고 본다. 유가증권과 코스닥 시장에서 하루 평균 5조 원과 1조 원 정도가 거래되는 반면
선물과 옵션 시장에서는 25조 원과 3조 원 이상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파생 상품이 현물 시장에 비해 적게는 5배에서 많게는 7, 8배가 넘는 규모로 비대해진 것이다. 본래 파생 상품이라는 것은 현물의 해지 기능을 위해서 만들어졌는데 오히려 투기적 기능이 부각되면서 돈 놓고 돈 먹기 식의 장이 되었다. 누구나가 이길 수 있을 것이라는 자기 암시를 걸고 몰입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나는 선물 옵션 등 파생상품 거래는 하지 않고 있다. 증권시장 본래 기능인 자본 조달과 유통, 소득 재분배 기능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시장 구조에서 탈피해야 한다. 투자자는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산업 자본을 제공하고 경영자는 성과에 대해서 부를 공정하게 나눌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추어져야 한다. 재테크 칼럼에서 다소 맞지 않지만 아래 내용으로 끝맺음을 하고자 한다. 요즘처럼 경기가 어려울 때 경제 주체들은 심한 고통을 받게 된다. 경영자는 종업원들을 위해 짐을 벗어버릴 수도 없다. 자기 혼자만 살려고 하면 쉽게 해결할 수도 있겠지만 그럴 수도 없는 것이 경영자이고 오너다. 주식 투자를 업으로 살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잘 되는 기업에 적절한 시기에 적절히 투자하여 수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사업에 대한 리스크가 크지 않다고 본다. 그 점에서 항상 경영 주체들에게 감사하고 가능한 한 안정된 자금으로 장기 투자를 해주고 싶다. 주주와 종업원, 경영인이 함께 공정하게 나눔 경영을 실천하는 자본시장 구축이 선진사회로 가는 초석이 되지 않을까 싶다. 이거를 정말 이 2008년도니까 13년 전에 쓴 글인데 2008년 금융위기 그 한복판에서 그렇죠. 제가 작년 그 3월 16일 날 또 우리 정부에게 고하는 글을 썼습니다. 아마 그 한국 주식 그 투자자 연합회 보면은 그 제 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 글도 굉장히 긴 장문을 써놨는데 저는 뭐 항상 그 투자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이제 공동 운명체로서 공인의식 뭐 이런 생각들을 항상 가지고 있었거든요. 이게 내용에 보면 저 철학이 다 담겨져 있잖아요. 이게 13년 전에 쓴 글이거든요. 그 당시에도 2008년도 12월 달이니까 굉장히 뭐 하루에 막 그냥 100포인트 이상씩 이렇게 막 정말 탐욕과 공포 막 이런 것들이 이렇게 심했던 시기입니다. 이 당시에 이제 이런 글을 쓰고 이러면서 주식 농부에 이렇게 삶을 살았고 사실 이제 뭐 항상 얘기하지만은 누구나 다 우리 시기에는 그렇게 유복한 사람들이 많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제 빨리 이렇게 산업전선에 들어와서 중학교 졸업하고 와서 이제 서울에 와서 이제 공장 생활을 한 뭐 4년 했고 또 뭐 1년 동안은 뭐 터미널에서 신문도 팔고 이러면서 세상 돌아가는 원리 뭐 이런 것들을 남들이 이제 깨우치지 못했던 어떤 경험치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살아가는데 크게 도움이 돼서 막 오늘의 이제 뭐 이렇게 제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그 보면은 이제 저희 투자는 농심 투자라는 것은 이제 농부의 마음으로 농부처럼 이렇게 투자를 하라는 얘기거든요. 이것도 뭐 3년도에 쓴 글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회사 그렇게 설립을 하면서 우리 회사 이거 모토기도 한데 이제 아름다운 마음으로 기업을 발굴하고 매사에 겸용의 정신으로 파트너를 존중하며 적대적이기보다는 우호적으로 공생공영하는 길을 찾고 영속적 기업의 가치에 근거한 장기 투자를 원칙으로 하며 노력한 대가만큼의 기대 수익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투자한다. 그래서 투자를 해보니까 결국은 이제 아름다운 마음이라는 게 농부의 마음이라는 게 선한 마음이거든요. 이게 선한 마음으로 이 본질을 봐야 바르게 보이는 것 같아요. 선한 마음으로 기업을 이제 찾고 우호적인 마음으로 공생. 그리고 매사에 겸양의 정신으로 파트너를 존중하며 사실 이제 저는 투자자지만 투자자 입장보다는 기업가 입장을 더 옹호하는 편입니다. 이제 물론 우리 자본시장을 통해서 기업인들도 투자자들도 뭐 이렇게 한몫 챙기고자 그 하는 생각들을 다 가지고 있는데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도 우리 그 투자 환경을 만들어 준 그런 기업인들에게 감사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 우리 산업 구조가 그 굉장히 그 자영업자 비율이 높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제 25% 이상이 되는데 자영업이라고 하는 게 사실 그
경쟁력이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런 자영업을 하는 것보다는 물론 이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들을 이렇게 해야 되겠지만 그 나머지 그 여유 있는 돈이나 이런 돈들은 증권시장을 통해서 약간의 그 수수료와 거래세만 내면 그 기업의 그 동업자 동반자로서 네. 함께 그 기업의 성과를 누릴 수 있는 우리는 환경에 살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그런 생각들을 못 하고 있는 게 조금 이제 아쉬워서 네. 제가 이제 이런 방송을 하는 거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게 투자자들이 뭔가 단기적으로 이렇게 주식 사놓고 안 올라가면은 네. 정말 뭐 그 회사에 뭐 그냥 아주 귀찮을 정도로 뭐 이렇게 네네. 전화 걸고 이제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런 거는 저는 잘못된 방식이다. 물론 이제 기업도 어떻게 보면은 그 책무를 이제 제대로 이렇게 이행하지 못하는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은 이런 관점에서 놓고 볼 때 야 저는 그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다. 그래서 이제 겸양의 정신으로 네. 파트너를 존중하고 이 기업은 이제 적대적이보다는 우호적으로 공생공유하는 길을 찾고 이제 기업이란 게 영수적 기업이잖아요. 네. 그 고잉 컨선이라고 그래서 그 이 계속적 기업인데 그 장기 투자를 원칙으로 하면서 이제 노력한 대가만큼의 기대 수익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투자한다.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기대 수익이 높지 않습니다. 그러세요? 예. 네. 과거에는 이제 저도 뭐 한 20% 이상 이렇게 네. 보고 하거든요. 네. 주식 투자하면 적어도 뭐 1년에 한 20% 정도는 벌어야지. 그 뭐 벌어야지 그런 기업이 있어야 투자를 하지. 네. 뭐 그런데 요즘은 이제 많이 낮춰져서 야 뭐 3, 4% 정도 배당만 주면 내가 평생 투자해줄 수 있겠다. 오. 물론 이제 과거하고는 좀 이제 상황이 뭐 자금 규모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세상 보는 관점 이런 것들이 좀 달라져서 그러겠습니다만은 그렇게 투자를 하다 보면 그런 기업에 투자를 하다 보면 그런 기업들이 정말 뭐 한 배도 오르고 두 배도 오르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단기적으로 너무 이제 그 고수익을 기대 수익률을 높여서 투자를 하게 되면 네. 마음이 조급해서 어려울 때 기다려줄 수가 없어서 그 수익을 얻을 수가 없는 경우가 많이 생기더라고요. 예.